2025년 어느 가을, 75세 순자는 아침 일찍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학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75세의 여성 순자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과는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아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삶에 바쁘고 순자는 이해하며 손주를 봐주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집안은 늘 고요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이름이 없고 저녁이 되면 TV 소리만이 동무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노인학교 모집 안내문을 보게 된다. 처음엔 망설인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학교야. 하지만 순자의 오래된 꿈 학교. 순자는 용기를 내어 노인학교 입학을 위해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간다. 그곳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한글과 영어 알파벳이 낯설어서 웃지만 서로가 응원하며 틀려도 박수 쳐주는 친구들. 순자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본다. 박순자.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다. 노인학교는 순자의 하루를 바꿔놓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씻고 나갈 곳이 생긴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엔 서로의 손을 잡고 웃는다. 야, 너 영어 발음 좋다? 글씨는 내가 제일 이쁘다. 순자는 처음으로 잘한다는 말을 듣는다. 배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틀리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 곳. 노인학교는 그녀에게 늦은 봄처럼 찾아온다. 그날도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간다는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어본다.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해당 사진을 보고 친구들과 웃고 떠든다. 친구 집에 다 같이 가서 저녁을 먹고 반찬 나눔을 하고 집에 온 순자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꽉 찼다. 불을 끄고 누운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든다. 꿈속에서 순자는 다시 1960년 10살로 돌아간다. 1960년대 한국. 흙바닥 마당에 아이들 발자국이 가득하다. 순자는 8남매 중 셋째 딸이다. 집안은 늘 시끄럽다. 아들들은 학교에 가고 딸들은 부엌으로 간다. 순자가 책을 들여다보면 어른은 말한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 니는 집안일이나 배워. 순자는 남동생들처럼 학교가 가고 싶었다. 칠판에 글씨 쓰는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공책 대신 물동이가, 연필 대신 빗자루가 쥐어져 있다. 어머니는 늘 바쁘고 아버지는 말이 없다. 아버지의 말은 곧 명령이다. 순자의 학교 가고 싶다는 꿈은 질문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동생들을 돌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 아픈 날에도 쉬지 못한다. 여자가 참아야 집이 산다는 말이 일상이 된다. 순자는 글자를 몰라 편지를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고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라 항상 피한다. 그렇게 순자는 배움 없이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가 된다. 그런 순자는 중매로 15살이 되던 해 시집을 가게 된다. 아버지는 그런 순자를 보며 밥숟가락을 덜게 되어 기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순자의 결혼과 동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며 순자라는 이름을 잃게 되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눈칫밥을 먹고 남편이 일어나면 조용히 들어가 이불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외부로 나가시면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항상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에게 혼이 났다. 너는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 너 엄마가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한테 시집 보냈다니? 순자는 엄마를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었으나 집안 망신이라고 쪼잔할 아버지 생각에 서글픈 마음을 꾹 눌러 담았다. 그렇게 순자는 첫 아들을 출산하면서 인생의 이막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키우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며 악착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공부 못한 서름, 딸이라서 못 받은 기회, 잃어버린 나의 이름 모두 다 너만큼은 되물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순자는 20대, 50대, 70대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더욱 침묵하고 희생하였다. 시할머니상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상을 거치면서 순자는 조금 숨통이 트였다. 또한 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순자를 옥죄어올 사람은
이제 남편밖에 남지 않았다. 순자는 남편이 바깥으로 나갈 경우 집에서 부업을 시작하였다. 인형금 붙이기, 지퍼 붙이기, 상자 접기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순간만큼은 순자는 너무 기뻤다. 내가 무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순자의 마음속에는 국민학교만이라도 졸업했었으면 한글이라도 배웠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순자는 항상 마음 한구석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항상 남편과 아들이 책을 읽고 연락을 받으며 외부로 나갈 때 순자는 항상 홀로 눈을 감고 까막눈으로 집을 지켰다. 그런 순자는 결혼하여 출가한 아들과 병으로 남편을 떠나 보낸 뒤 공허한 삶이 시작되었다. 순자는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한글 배우기, 영어 배우기, 학교 가기, 예쁜 옷 입고 거울 앞에 서보기, 화장해보기,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말고 내 사진 찍기, 노래 배우기, 꽃 한 송이 받아보기, 생일 케이크 받아보기, 수고했다는 말 듣기, 사람과 손 잡기, 혼자 여행 가기, 수많은 것 중 하나, 내 이름으로 불리기 박순자. 그렇게 순자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해나간다. 혼자 기차를 타고 강원도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저녁 식사 메뉴, 점심 식사 메뉴도 본인이 먹고 싶은 걸로 준비해보고 75세에 처음으로 옷가게에 가서 본인을 위한 옷도 사본다. 그러던 중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는 노인학교 모집 안내문을 보게 되고 동네 주민센터를 향해 입학 방법을 묻는다. 그렇게 순자는 처음 학교를 가게 되고 전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물들을 가방에 넣는다. 순자는 처음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며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 선생님에게 참 잘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75세의 새로운 박순자로 인생의 이막을 연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 네컷도 찍고 집에 와 누운 순자씨 옆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인생 네컷과 본인 혼자서 찍은 인생 네컷 사진이 있다.